팔란티어의 96번째 영상은 굉장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란티어는 사면 안 된다. 사면은 또 내려간다. 지지하지 못한다. 여전히 내부자들이 주식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여전히 어쩌고저쩌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임을, 얼마나 구닥다리임을 교육을 전공한 미주노 팀장이 교육적, 행동주의적 심리학 이론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힘차게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여러분, 파블로프라고 하는 학자를 혹시 아십니까?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 사범대학 또는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대학교 때 공부했던 사람이죠. 파블로프. 1849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사망한 러시아 혁명 후에 일단 레닌의 원조까지 받기도 했지만 1904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특별히 이분의 이론 중에 조건 반사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게 되죠. 개에게, 우리 강아지에게, 라니에게 아주 맛있는 밥을 주기 전에 종을 한번 땅 칩니다. 그리고는 밥을 줍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밥을 먹죠. 그 다음 또 밥 먹는 시간이 됐을 때 종을 한번 또 땅 친 다음에 밥을 줍니다. 그러면 또 밥을 먹는데 종소리만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종소리만 듣고도 이 강아지의 입에 침이 고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소리 다음에 바로 밥이 나온다는 그 사실이 이 강아지의 몸과 뇌에 그대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또 하나의 실험을 하게 되죠. 종을 땅 치고 밥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침이 쭉 나왔다가 끝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종을 땅 치고 또 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종을 쳐도 강아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입에 침도 안 나고. 그러다가 다시 우리 강아지 갖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또 종을 땅 치고 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멈추었던 침이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파블로프 이 박사님은 여기서 조건 자극, 무조건 자극의 이 짝짓기 시행을 통해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하면 처음에는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던 조건 자극이 무조건 반응과 유사한 조건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블로프는 행동이 학습되는 방식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히면서 인간의 언어와 지식, 이상 행동 등에 대한 과학적 기초를 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 이론에 근거되는 파블로프의 개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최근에 팔란티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드디어 마의 25불 벽을 깨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5불 71센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종목군인 스노우플레이크는 금요일날 굉장히 조정을 심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여전히 상승세의 모습을 유지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가니스탄, 왜 자꾸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아프가니스탄의 이 테러도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일부 팔란티어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호되게 당한 분들이 있죠. 그렇죠? 45불 올라갈 때 그 민주주의 레딧 종목이 편입이 되면서 호되게 당했던 분들은 여전히 팔란티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을 사고 안 사고는 본인의 결정이고, 또 바로 내일의 주식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게 사실은 주식 무당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쪽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지금부터 제가 증명하고 분석하고 제시해드리는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게 팔란티오의 금요일 모습인데요. 자, 저희가 중간에 광고를 넣는 이유는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한 시간을 좀 벌기 위함인데 25불 71센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3.38%의 상승의 모습도 고무적이지만, 자, 여러분, 저희 미주노래 팔란티오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시죠? 지모리 분석을 통해서, 자, 이 위에 저항선을 쭉 한번 그어봤습니다. 그쵸? 저항선의 축이 낮아지고 있는 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쭉 거봤고, 반대로 밑에 지지선의 축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이걸 했냐면, 요 날짜 8월 27일을 기점으로 팔란티어는, 아니, 그러니까 기점이 아니지, 8월 27일이 듀데이입니다. 요기 전까지 팔란티어는 점점 좁아지는 일명 쥐모리 화법, 쥐모리 전략에서 분명히 뭔가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어떤 모습?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재와 호재가 함께 차트에서 나타나게 되면 언제까지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는 이렇게 갈 수는 없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팔란티어는 그렇죠. 다행히 굉장히 좋은 호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이날 8월 24일 날, 8월 24일이면 한번 볼까요? 지난주 화요일 날 이미 1차적으로 요 저항선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자,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밑에 꼬리도 달리면서 이게 약간 십자가 캔들 모양이 나오면서 올라서긴 했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작잖아요. 야, 쉽지 않겠다, 내려올 수 있겠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팔란티어는 상승분을 다 토해내면서 굉장히 긴 장대 음봉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이 밑에 꼬리 보이십니까? 이때 기록했던 음봉의 꼬리는 지지선마저 돌파해버리는 참으로 아찔한 순간을 기록했고요. 이날의 거래량 또한 그 전날에 미미했던 거래량의 몇 배를 능가하는, 이 캔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언제? 8월 25일 수요일 기억하시죠? 피바다 장세였던 날. 자, 일단은 요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파월이 잭슨홀 회의 이후에 시장을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의 뭐 좀 감안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소형주들을 움직일 만한 강력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때부터 팔란티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어떤 날이었냐면, 그렇죠. 이 탈레반이 아니죠. 아프가니스탄의 그 ISK 테러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그 응징이 시작이 된 날이었거든요. 드론 공격으로 1차로. 그때 팔란티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죠. 그래서 쭉 올렸다가 밀리는 모습, 윗꼬리가 달린, 자, 영망치형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그래도 전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는, 그렇죠, 파월이 살린 금요일 시장의 호재를 덧보면서 완전히 올라서는데, 자, 요 보십시오.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제는, 자, 요 선이 무슨 선이냐면 200일 선이거든요. 자, 터치를 하자마자 간경을 벌리면서 노란 선이 꺾이면서 올라가는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멋진. 거래량도 목요일에 비해서 더 배가 되는 모습. 그리고 이날 보면 장중에 26불도 깼습니다. 26불 09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밀리면서 25불 71센트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갭이 보이십니까? 요 갭이 26불 22. 제가 여러분께 항상 드리는 말씀, 갭은 반드시 메꾼다. 바로 갭 직전에서 멈췄지만 이 갭은 메꿔지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근데 이제 팔란티어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시장에서도 이제 완전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정부하고의 계약, 정부로부터 밖에 돈을 못 번다라는 거는 이게 해결이 됐죠.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렇죠? 민간 부분에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면서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지금 욕먹고 있는 게, 그렇죠? 주식 보상 제도, 쉽게 말해서 직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나눠준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그 부분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알렉스 카프나 팔란티어, 뭐 피터 틸도 마찬가지고 절대 용서할 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축구 얘기 잠깐 할까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오늘도 또 골을 넣었죠. 토트넘이 3연승 달리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 연속골을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것도 결정골이죠. 1대0으로 이겼으니까. 토트넘은 지금 뭐 케인이 간다 하다가 맨체스터 시티 간다 하다 결국은 토트넘에 남기로 했잖아요. 손흥민을 잡았기 때문에 토트넘은 케인과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되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투톱으로 출격했을 때도 굉장히 무리뉴가 그 재미를 많이 봤지만 케인이 없어도 손흥민 선수가 원스트라이커의 모습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팬들 그 다음에 어찌됐든 결과로 승부하는 모습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제가 갑자기 왜 축구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양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다고 한다면 토트넘은 아마 손흥민 선수 다른 팀으로 이적했다고 한다면 케인의 몸값은 더 올라갔겠죠.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케인과 손흥민 빠지면 사실 제가 봤을 때 토트넘은 꼴등할 것 같거든요. 골 넣을 수 있는 공격수가 아무도 없으니까. 두 번째 경기에서 원정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쉬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케인도 없고 손흥민도 없으니까 여전히 공격수가 뭐 한국 축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전 앞에 대골 결정력의 부재, 하늘로 뻥뻥 차버려서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알렉스 카프나 피터 트리나 이 고위급들은요 인재들을 빼앗기게 되면 팔란티어는 더 이상 안 된다. 팔란티어의 건물을 지키는 수희 아저씨의 문제가 아니라 팔란티어의 핵심 인재들 그들을 뺏기게 되면 우리 회사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한 처음에 그들을 뽑을 때, 그들을 스카우트할 때, 그들을 입사시킬 때 약속했던 주식,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주주들이 그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몇 달 전에 알렉스 카프는 얘기했죠. 단타 치려거든 다 딴 데로 가라. 우리의 미래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케이, 그거는 이해하겠다. 그러는데 요때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요때가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29일이니까 이제 뭐 7월, 8월 딱 두 달 전에 팔란티어가 5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멤버십 영상 때 공부했죠. 팔란티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때 5월 11일 기준으로 쫙 올라가면서 무려 얼마까지 27불 5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7불 때 물려 있었던 저희 미주널 가족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자, 이 올라가는 밑에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1, 2, 3, 4까지 해당하는 모든 이 저항선들을 뚫으면서 골든크로스를 다 만들어내는 멋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6월 29일 날 629 선언이 생각이 나네요. 6월 29일 날 팔란티어는 27불 50을 찍고 난 다음부터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5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갈 때는 거의 뭐 한 달 반이 걸렸는데 6월 28일부터 다시 밑에 7월 19일까지 갈 때는 한 달은커녕 한 10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데 문제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인트로 때 설명드린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에 따라서 이미 팔란티어 주주들, 특별히 팔란티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한번 안겨줬죠. 어떤 트라우마? 이때 올라갔고 안 그래도 미스테리 했는데 하지만 버텨줬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서 드디어 따라 들어갔다가 여기서부터 속절없이 45불부터 17불까지 내려 꽂는 50%더 이상의 폭락이죠.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팔란티어가 되게 조심조심 했거든요. 사람들이 한 번 더 마음을 줘서 여기까지 했더니,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란티어 평당가를 만약에 27불에 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만약에 초창기 요때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경험을 하면서 내려가는 팔란티어를 바라볼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누적된 안 좋은 경험은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하든 익절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하고 나자마자 다시 팔란티어가 올라갑니다. 사고 싶을까요? 배신이죠, 배신. 그래서 팔란티어가 이렇게 급상승을 실적 발표가 요날 했잖아요. 하고 요 보이시죠? 요렇게 갭을 팔란이가 갭을 이렇게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갭은 반드시 메꾼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팔란티가 올라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내려올 거야. 요 갭 메꾸로 내려오지. 그래서 실제 그 이후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래 이제 아니라 달라. 그래 내려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다시금 우상향으로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맞죠? 자, 제가 시킹 알파에서 팔란티어의 모습을 좀 찾아봤는데요. 참 재밌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팔란티어의 일단은 시킹 알파 여기 보면은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보면은 보십시오. 이 모습 보세요. 예전 같으면은 자 추천 그다음 베리 블리시는 강력 추천이잖아요. 추천에 이 10이라고 써 있는 이 숫자가 사실 여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20명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보통 뉴트럴 쪽에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팔란티어가. 근데 이게 한 단계. 근데 여러분 중립에서 추천은 엄청난 발전인 거 아시죠? 이 그린 칼라가 차지하는 이거 그쵸? 자, 항상 팔란티어를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종목에 대한 기사나 뉴스를 볼 때는 비판하는 쪽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팔란티어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베어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제가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변함없이 옛날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한마디 또 있습니다. 스탁 베이스 컴펜세이션. 자, 이 친구들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니냐면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의 팔란티어의 모습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아, 이걸 좀 지우는 게 좀 필요할 텐데 잠깐만요. 지워지네요. 팔란티어의 본격적인 상승, 미즈노리 예측하는 30불을 뛰어넘는 팔란티어는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에 봤을 때 저희는 요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닝 에스티메이트인데요. 여전히 올해는 빨간색 마이너스거든요. 자, 흑자로 돌아서는 해가 2022년입니다.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안전한 성장주에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이 어닝 에스티메이트를 눈여겨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미국 현지인들이 팔란티어가 올해 말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이 될 때 이때 이제 본격적인 팔란티어의 비상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딱 보시면 그쵸, 늘 이야기하는 것. 자, 기관들의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효과적인 모습인 거죠. 좋은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팔란티어 이들이 이야기하는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주장은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옛날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정보가 없다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자, 팔란티어가 최근에 자 보십시오. 요 컬러는 인크리스, 그렇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그린 컬러는 뉴.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최근에 자 팔란티어를 지금 2분기죠. 2분기 자 쿼터 보이시죠? 이거 2분기 때 팔란티어를 사는 사람들 사는 기관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컬러는 솔드거든요. 자, 요 오렌지 컬러는 디크리스, 낮아지는 거거든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제가 몇 번째 언급했던 것, 대표적인 뱅가드, 블랙록, 아크 보십시오. 점점 팔란티어의 비중을 계속해서 이렇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높여갈까요? 이제 팔란티어의 3분기 실적 발표 한 달 반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니까. 기관들의 팔란티어에 대한 매수는 앞으로도 저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제는 흑자로 전환되는 팔란티어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기다렸던
돈 냄새 맡기로 유명한 저들조차도 뭐 심적으로는 팔란티어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저들조차도 팔란티어를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기간 보유 양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베이라고 하는 기업 아시죠? 최근에 이베이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쵸? 이게 이베이 맞죠? 네,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글쎄 아마존이 급락하던 시기에 올라갔던 급등이라서 좀 의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급등한 모습이었나? 뭐 어찌됐든 예,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지만 올라가긴 할 텐데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은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 이베이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십시오. 이베이 놀라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기간이 보유하는 이베이가 93%나 됩니다. 기간이 보유. 한국 주식으로 비율을 드리자면 외국인 보유 비율이 93%가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 잃는 거 봤습니까? 개미들 돈을 맨날 탈탈탈탈 털어가지. 왜냐? 그들이 왜 돈을 안 잃는지 아세요? 정보력도 뛰어나고 자금력도 뛰어나지만 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인들은요, 한국 주식 시장을 맘만 먹으면 들었다 놨다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들었다 놨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에서의 외국인은 누굴까요? 기관들이죠. 뱅가드, 블랙록 같은 저 어마무시한 기관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베이 같은 거, 팔란티어 같은 거 얼마든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보유량의 중요성이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팀장님은 그러면 팔란티어가 이번에 확실히 올라갈 거에 대해서 개런티 하십니까? 전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제일 싫어요. I am not 주식 무당. 그걸 어떻게 개런티해요?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들도 개런티 못해요. 응? 혹시 무속인 분 가운데 제 얘기 들으신 분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죠. 이때 팔란티어하고는 다르다. 이때 누가 팔았다 그랬죠? 이때 여러분 이 판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아크죠. 아크. 어마무시하게 팔았습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아크의 움직임을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요 상승의 아크가 어마무시하게 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아크 살 걸 왜 팔았니? 왜 팔았을까요? 지네도 이렇게 팔라니가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좋게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크의 모습을 보면 올해 이런 모습 정말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쵸? 팔라니 다 팔고 뭐 샀죠? 로빈훗 샀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한번 로빈훗 모습 볼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 그러니까 기관들도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크가 팔라니를 팔고 로빈훗을 샀을 때 처음엔 좋았죠. 그죠? 이때 좋았죠. 하지만 일장 춘몽입니다. 이날 이후로 아마 아크에서 뭐 최종적인 결정은 캐시가 했겠지만 팔라니 팔고 로빈훗 사자라고 주장했던 이들 아마 심할서 썼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실수했던 거죠. 실수했던 거죠. 자, 주식 차트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주식 차트는 지나온 이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 T-O-R-Y 이렇게 또 뭐 헐 스토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EH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역사만 따졌다고 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경제대국이 없었겠지요. 역사로 따졌을 때 영국이 더 오래됐습니까? 미국이 더 오래됐습니까? 대한민국이 더 오래됐습니까?
그쵸? 오히려 저는 역사 플러스 리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명의 리노베이션, 문명의 혁신이 그 나라를 저는 발전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팔란티어의 지난 역사 속에서 그런 트라우마가 갖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를 빠뜨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팡주식이라고 일컫고 있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구글, 마소도 다 이런 팔란티어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팔란티어는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때와는 다른 걸 제가 지금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저는 팔란티어의 추종자가 아니라 미주놀 가족들의 팀장입니다. 밈 주식 때문에 이때 팔란티어는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비정상. 그렇죠? 다시 밈이 저는 팔란티어를 언급하는 걸 원치도 않아요. 이날 이후부터는 5월 11일 이후부터 팔란티어는 이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로? 실적으로. 그래서 올해 그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여드리면 여러분 되게 신기할 텐데, 팔란티어가 돈이 많잖아요. 또 팔란티어가 저는 또 그렇게 돈이 많은지 또 처음 알았네. 돈이 많아가지고 스펙 회사에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팔란티어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난 거 중에 하나가 보면 여기도 나왔죠. 팔란티어가 금을 샀어요. 금을 샀어요. 이건 팔란티어인가? 이베이군요. 예. 팔란티어가 보면은 이건 FBI 얘기고, 예, 골드 금 샀다는 거기 나오죠. 팔란티어가 금 샀던 게 호재가 됐어요. 금을 한두 개 산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샀거든요. 그 제가 한번 그 뒤로 이 금값의 흐름을 한번 제가 계속 지켜봤습니다. 과연 팔란티어의 금 투자는 성공이었을까 실패였을까?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금의 모습이거든요. 이 선이 뭐냐면 이게 금값의 저항선이에요. 저항선. 이 저항선을 뚫고 이 금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주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A 플러스의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말하면. 결론. 팔란티어는 참 투자도 잘한다. 금을 사도 어쩌면 저렇게 결정적인 매수의 찬스를 잡아서, 금이 사실 작년부터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알렉스 카프가 산 게 아니라 그 안에 전문 투자 그룹이, 그렇죠? 금 전문 투자 쪽에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했겠죠. 혼자 다 하진 않았겠죠. 금도 잘 사, 실적도 좋아, 3분기 실적도 더 기대가 돼, 올해 흑자로 예상이 됩니다. 흑자 전환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로 인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던, 지금도 2차 공격에 성공했잖아요. 이 적군의 수장을 잡아내서 드론으로 폭격하는 거에 1등 공을 세워. 팔란티어를 우리가 안 사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까지 팔란티어한테 받았던 수많은 트라우마와 상처, 여러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놀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팔란티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 영상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